연합뉴스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두 양강 대선 주자들과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강론에선 다른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대선에 가장 큰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부동산은 맞습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움직일 거는 아니고요. 이미 부동산으로 좀 마음 상한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움직였다, 이미 움직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다면 이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의 큰 그림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내용은 좀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전에도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본소득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책 구상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하고도 민주당이 진보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던 그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감세 기조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다 할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유보적인 태도들을 조금 이제 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전략적인 행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토보유세 내용을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동의가 없으면 동의하지 않겠다. 이 행간에 좀 담긴 전략을 분석해 본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최근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유연성이 몇 개 이제 눈에 보였죠. 예를 들면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그리고 소상공인 50조 원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했던 것도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재명 후보의 원래 이미지가 원래 좀 이렇게 사이다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좀 강골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정책적 유연성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쪽에서는 왜 이렇게 이를테면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 바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책적 유연성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똑같은 행보를 하는데 어떨 때는 광폭 행보다, 어떨 때는 좌충우돌이다. 이거는 이제 보기 나름이고, 그 상황이 좋은 결과를 나오면 광폭 행보고 나쁜 결과 나오면 좌충우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상승세라고 보면은 이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이 정책적 유연성을.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국민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정평가가 다 절반이 넘습니다. 50% 이상. KBS, SBS에서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50에서 60 사이로 다 부정평가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굳이 뭐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겠다, 이런 유연함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이제 한 100일 정도도 채 남지 않는 대선인데 보니까 올해만큼 경선으로 뽑힌 후보에 대해서 당내에서 약간의 비토 분위기 아니면 반발 분위기, 심지어 게시판 같은 경우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전에도 그 후보들은 치열했지만은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은 2017년에도 좀 치열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역대급으로 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팬덤 정치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네. 이 당원들의 힘이 매우 세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승복을 했는데 그 당원들이 지금 승복을 못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팬덤 정치의 약간의 어두운 그림자일 수도 있고, 그만큼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을 이제 폐쇄를 했잖아요. 그렇죠. 잠정적으로 폐쇄입니다. 뭐 네. 실명제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이 방식이 오히려 조금 부채질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좀 몇몇 인사들을 고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상희 교수, 그러니까 그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이상희 교수가 그 이를테면 기본소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걸로 8개월 당원권 정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기본소득 비판도 못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정열 변호사라고 예전에 해경궁 김씨 소송을 진행했던 네. 그러니까 반 이재명의 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데 또 소송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당에서. 근데 이게 오히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민주당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가지고 임미리 교수하고 경향신문 고소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오히려 아무도 몰랐던 일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갈등 국면에 빠져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는 잠행 중인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는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약간의 저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도 이 대표 있는 곳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럼 갑자기 내일 저 복귀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명분을 근데 이거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 안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시그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당의 선대위의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선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선거의 전략 차이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나 이제 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은 2030하고 60대 이상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주축의 4050 세대를 포위하는 전략을 좀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캠프 측 이제 측근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지금 그런 분들은 그냥 외연 확장하면 된다. 이를테면 선대위 임명장 100만 장 뿌리자. 뭐 이런 큰 뭐 빅텐트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이제 노선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사안을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를 패싱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력의 주도권 싸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좀 누적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한기호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사퇴를 하고 권성동 사무총장 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뭐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만두시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준석 대표가 좀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왜 나를 패싱하느냐. 네, 잠시만요. 예. 지금 현장 연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관심이 가졌던 이준석 당대표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당무 거부하고 있지 않다. 부산에 간 것은 리플래시 차원이었고 선거용 계획을 계속 보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가장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리프레시 뭐 당무 거부 아니야라고 했는데, 근데 당무 거부가 아니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네. 예. 왜냐하면은 가가지고 지역 당협위원회 사무실 방문한다든지 장재원 거기서 의원실. 장재원 의원실 그리고 지역 현안들 청취한다든지 이를테면은 뭐 그 가덕도 신공한 뭐 건설대에서 또 당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완전히 당을 내려놓은 건 아니야. 당무를 내려놓은 거야. 당대표직을 던질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에서 있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나는 다만 지금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돕지 않는 선이다. 내가 지금 요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준 거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당무 거부가 아니야라고 말한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럼 해석을 내일 했어요. 복귀할 수 있을까요? 복귀는 안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명분이 없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몇 개가 쌓였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이제 사무총장 임명서부터 이제 삐걱된 거 하나가 있었고 선대위에서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오는 그것도 있었지만 그 위에 선대위 구성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몇 명을 좀 민 사람이 있대요. 좀 예. 젊은 사람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결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당대 일정 공유되는 사안에서 뭐 패싱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면서 좀 쌓인 게 많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은 아마 조금 빠르게 복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부산 사상구의 장재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내용 저희가 잠깐 짚어봤는데 그런데 또 막상 장 의원은 여의도에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기습 방문한 이유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한번 대화를 해보라라고 하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노원병 이준석 대표의 사무실. 예, 사무실을 그랬다고 하죠.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30분 동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거에 일종의 미러링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장재원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장재원 의원이 큰 그 현수막에 환하게 웃고 있고요. 그 앞에서 다들 환하게 이준석 대표가 웃고 있는 이런 사진을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재원 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신이야라는 거를 시그널을 보낸 거죠. 부산에 사실은 뭐 하태경 의원실도 있을 테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장재원이냐라고 했을 때는 장재원 너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당 대표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두 가지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거리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또 갔고 이게 어떤 의미로 이 행보는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이제 박용진 의원 출판기념회에 잠깐 들렀다 왔거든요. 네. 요 근처에 연합뉴스 TV 근처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박용진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비서실장이었어요. 김종인 그 민주당의 당시 비대위원장 그 대표로 하실 때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굉장히 끈끈한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치권에 완전히 발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의 좀 고단수라고 보는데 계속하면서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칼자루는 윤석열 후보 측이 쥐고 있다라는 해서 그쪽에서 해결하고 와라라는 거를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박용진 의원은 그 국민의힘만 안 가셨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는 건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지금 물밑 정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